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 한미반도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또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변동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현 주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매도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 고민하는 주주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보통 매도를 고민하신 주주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 지금 전체가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들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웬만한 주주분들이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과연 어디에서 좀 매도될지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럼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좀 어디에서 매도될지 정확한 타점적인 부분으로서, 그리고 지금의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왜 형성이 되고 또 남아있는 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은 부분들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제작해 드리는 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 좀 걱정하시는 자체가 어제였죠.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게 됐는데 주가 그대로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거래량까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미 다 물량 털어내고 해가지고 세력들도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주주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분봉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어제는 이때 8시에 단기적으로만 상한가 도달하면서 주가가 바로 원상복귀가 되었었죠. 이때 나왔던 거래량이 달랑 3주예요. 3주 나오면서 3주로 상한가 도달해놓고 이제 이 프리마켓 특성상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조그만 수량으로도 상한가 도달하는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도적인 지금 움직임, 큰 변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꾸며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만 거쳐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좀 돌파를 이뤘던 구간부터는 좀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확실히 버텨주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될 때도 버텨주는 힘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건 오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좀 치솟게 되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이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두 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이제 HBM4에 대해 가지고 HBM4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될 예정이죠. 그럼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미반도체 TC본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삼성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때문에 삼성에 이 TC본드가 납품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이뤄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이죠.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이 EMI 실드, 이 전자파 차폐 실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신문들로 이러한 라인업들이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모멘텀들로서도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이뤄냈던 거죠. 근데 이에 따른 재료들 지금 소멸이 된 거냐? 재료 소멸로서 주가가 하락한 거냐? 그러니까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물량 정리하는 흐름 자체가 재료 소멸로서 물량 정리하고 털어내고 가는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우주개발 확산 속에서 EMI, 이 차세대 장비로서 글로벌 시장 좀 공략하기 위해 나섰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이 EMI 실드, 이 고주파 대역에서 통신하는 저궤도 위성이 전자파 간섭에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간의 오작동을 방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기술 자체, 이게 들어가는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장비 자체가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방산용 드론, 그리고 항공기 내 이런 와이파이, 스마트폰, 웨어러블기,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거에도 좀 전자기적으로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고, 우주항공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수요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시장의 성장과 이 전자기기의 고성능화 추세, 이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금 이 라인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한 재료는 앞으로 더욱더 쌓일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자면, 일단은 전자파가 많아지고 있고 장비가 좀 고성화가 될수록 이 EMI 차폐 자체는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부터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EMI 실드를
출시하고 나서 이 관련 시장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3년 연속이나 이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자, 삼성 시장 자체에서도 확고한 기반 자체를 쌓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한미 반도체 EMI 실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이제 저가 단순 장비 공급에서 이제는 고부가 산업 장비 공급으로서 자, 이게 좀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고부가치 제품으로서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 저궤도 위성 자, 이쪽 통신시장 자체가 자, LEO죠. 이쪽 시간 자체가 지금 2025년이 약 대략적으로 118억 달러 정도 나온다요. 근데 2030년까지 지나게 되면 자, 이게 206억 달러로서 자, 연평균 지금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시장 자체에서 확고한 기반이 지금 다져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한 EMI 실드 2.0X 같은 경우도 자, 정밀도가 점차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뭐 자동화 기능 자체도 좀 강화가 되었고 거기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 자,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고난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대응력 자, 대응력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 대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EMI 2.0 실드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한번 올릴 수는 없죠. 기대감을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 한번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자, 실질적인 뭐 수출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글로벌 협업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지속적인 뭐 이슈들이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주가 반영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모멘텀 남아있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이 TC본더 관련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TC본더를 납품하게 되는지 이걸 못하게 되는지 이에 따른 판단 여부가 컸을 텐데 자, 오늘 이러한 얘기가 나왔죠.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가 한미반도체 삼성 제품 납품이 확률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 같은 경우도 중립에서 매도로서 하향을 했다. 그래서 TCB 삼성 납품 기대하체는 지나친 낙관론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매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점 보면 이제 거의 10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자, 결국 이제 이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TC본더 수주 가능성 그리고 HBM 설비 투자 상향 트렌드에 수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낙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 SK이닉스에 대한 TC본더 공급사 다변화 그리고 HBM 푼지 테스트 결과 그러해 가지고 삼성전자 대상으로 납품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지나친 낙관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하게 악재로서 반영이 되면서 자, 리스크로서 주가에 이제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하지만 또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낙관적이다라는 거지 이제 뭐 수주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자회사 세멧을 통해 가지고 장비를 조달을 해왔다. 이거 생각하면 수주 확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자, HBM3 다음으로 자, 기술적 난이도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이 다이 사이즈 자, 칩 크기 자체가 달라지죠. 칩 자체가 좀 커지게 되면서 이 크기가 달라지면 결국 이 붙이는 면적 그리고 이제 압력에 따른 분포도 그래서 공정 조건 자체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즉 난이도가 더욱더 상승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놨을 때 좀 칩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 이러면 제조가 더 쉬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면접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 접합하는 부위 자체가 더욱더 커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결국 접합을 할 때 이 압력을 좀 균일하게 분산시키게 되기 좀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불량 가능성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난이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그만큼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에 따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자, 한미 반도체 TC본더에 대한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자, 72.2%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의지할 수 있는 이 HBM4부터는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이거는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SV IO라고 해가지고 자, 수직 통로에 대한 입출력 값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1024개였어요. 이게 2048개로 자,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 통로
자, 통로 자체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수익 통로 하나하나마다 입출력 값을 2배까지 늘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속도 요구 자체도 기존에는 속도 자체도 원래는 8GBps였어요. 이것도 지금 10GBps까지 속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속도를 좀 끌어올리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미세한 결함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지금 앞으로의 TC 본더, 이 TC 본더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자, 잘 쌓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쌓아가지고 적층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잘 붙이는, 자, 본더죠. 자, 본딩을 얼마나 잘하는, 잘 붙이는 것 자체가 경쟁력으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갖추게 있는 게 바로 이 한미 반도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하락들, 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들 털어내고 가야지만, 당연하게 조정권 거쳐야지만 다시 한번 더 큰 폭을 만들어내면서, 자, 이런 N자형 판단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가라는 건 무조건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 물량들도 있을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려는 이 매도세들이 점차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이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결국 지금 이 공매도, 자,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제가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결국 공매도 추이,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매 비중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20%대까지 나왔던 비중이 지금은 1%대, 2%대로 자, 급격하게 줄어들으면서, 자, 거래량 확연하게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죠. 자, 즉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매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결국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물량들 다시 한번 갚아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 보더라도, 자, 급격하게 물량들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면서 물량들 갚아나가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보여드렸던 것도, 자, 결국 공매도 수량을 보게 되면 잔고 자체가 어때요? 지금 2025년 12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자, 693만 주까지 늘었던 잔고가, 자, 하루 만에 지금 거의 80만 주, 하루 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80만 주 넘게, 대략적으로 160만 주 넘는 공매도 잔고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자, 즉 뭐예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물량 갚아 나가면서, 자, 반드시 이 쇼커버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 일어나게 되면서 물량들 갚아 나갔는데, 자,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일단은 우리 봐야 될 부분이 결국 기관과 외인들의 물량들 담았던 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결국 들어왔던 물량들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오늘처럼 JP 모건의 이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추가적인 단기성 이제 뭐 이슈들이 좀 쏟아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겁먹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요,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 한미 반도체, 자, 전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좀 돌파하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19만원 라인을 완벽하게 좀 넘어서면서, 자, 오늘 장 초반에도, 자, 결국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 구간 돌파하고 나니까, 자, 전 고점 라인 부분들 정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자, 윗권에는 매물들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 이 공매도 세력들 물량 다 갚기도 전에 더욱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그럼 좀 이제부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바로바로 좀 세워놓고, 우리가 어디 구간들을 좀 판단의 근거로서 잡아놓고 움직이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 자체는 일단 최근에는 외인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단기적인 수급의 움직임을 좀 파악할 필요 있지만, 기간도 맞는지 봐야 돼요. 기간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바닥권부터 지속적으로 물량들을 이때부터 끌어왔어요. 그런 터지면서 기관들이 물량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자, 장기적인 물량들입니다. 그러면, 자, 평단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들을 안 틀어냈다라는 것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 판단할 필요가 있고, 뭐 차트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고점들 완벽하게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자, 거래량이 어떻게 실리게 되면서 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자, 횡보하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 올바른 조정 구간 거쳐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신호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와 그리고 수급 뭐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호가창 상한까지도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혹시나 나는 이 타점과 전략 세워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자, 저한테 문자나 먼저 보내주세요. 뭐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뭐 핸드폰 번호 남겨달라면 개인정보다 보니까 자, 좀 에러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번호 여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93-3753번 이 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이렇게 5글자 종목만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한미반도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할지 정확한 타점으로서 그리고 전략적으로서 우리가 뭐 익절해야 될지 뭐 홀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맞춤으로써 바로바로 실시간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간단한 문자 하나 이 7593-3753번 보내주시면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정보들 모든 주주분들께서 받아가셔가지고 앞으로 한미반도체 자,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익 극대화하는 성공투자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주분들과 지름길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투자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